내라는 계획을 함께 한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제가 봤을 때 박성재 장관은 법률 전문가이고 그렇죠. 내각에 있는 사람 중에 이거 뭐 일반 시민도 아는 계엄의 위법성을 그가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 그 선언을 해주셔서 너무나 당연한 판결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이승관 부장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박성재 전 장관이 수행했던 임무의 중대성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했느냐. 특히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12.3 비상계엄 때 필수적으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 자칫하면 국민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해서 독재 정치가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다. 간부회의에서 박성재는 위헌 위법성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제기됐지만 묵살을 했고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부결된 후에도 죄가 가볍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저는 박성재 전 장관 바로 그날 옆에서 이제 있었던 여기 이제 경향TV 찾아나왔고 저희 고정 패널 유역감찰관. 그렇습니다. 네, 유역감찰관님 저희 제가 매주 듣지 않은 내용을 이제 같이 이제 방송 끝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한 30분 정도 들어요. 근데 박성재 전 계엄비와 그 당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정말 배신감을 많이 느꼈대요. 본인은. 박성재 전 장관의 그 당시 태도. 그러니까 본인이 사표를 내니까 딱 나가서 짜증나듯이 여러 사람 다 앉아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치된 이 무기력하고 순치된 정말 무능한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사람들의 민낯을 본 날이에요. 예, 다 1급입니다. 거기. 다 차관급이고. 법무부는 차관 더 많잖아요.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계엄 터져서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는데. 근데 본인이 사표를 내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화냈다고 하더라고요. 족반화장으로. 야, 그랬구나. 네, 하다못해 유역감찰관한테 자네 좀 앉아보게. 이 사안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도 상황을 잘 모른다. 나도 법무장관으로서 뭐 말도 안 되지만 교정이나 뭐 출입국 관리소 이런 걸 관리해야 되는 최소한의 의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했으면 본인도 조금 헉하더라고요. 나도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근데 딱 태도 자체가 그때부터 주요 임무 종사에 바로 그냥 공범이에요, 사실상. 그 태도를 보인 거고. 그리고 법원에 작년 2020년 10월 11일 영장 2번 기각됐잖아요. 딴 사람들 다 발부. 이상민은 뭐하러 구속됐습니까? 박성재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제가 그 두 번의 그 기각된 걸 보고 이거는 법적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었거든요. 박성재는 훨씬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기각시키고 밖에서 이제 하다가 오늘 구속됐어. 오늘 법정 구속. 법정 구속됐죠. 네, 이진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네, 진작 구속시켰어야 돼요, 사실은.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죄목이 하나하나가 좀 나쁜 게 혐의 선상에 오른 내용들을 보면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게 했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했고요.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 출근을 지시해가지고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 윤석열이 계엄을 해가지고 하고자 했던 게 이제 좌파 세력을 일소한다 그랬잖아요. 그 일소의 실천을 박성재가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람 잡아가지고 수사하고 어디 가두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계엄의 그 상태를 내란의 상태를 지속시키는 핵심 요소죠, 이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막을 수 있는데 막지 못했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아주 손쉽게 국무회의 같은 거 하지 않게 태업을 한다든가 뭐 장관들을 부르지 않는다든가 이런 그랬죠. 방식으로 네. 쉽게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다 이 정도인데 박성재 범죄 사실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적극적인 실천 행위를 실행을 하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박성재 장관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그날 계엄날 당시에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학생도 분기탱천해가지고 차 몰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 계엄은 잘못됐다는 생각에 밤새도록 운전해서 과속을 해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는 건. 그럼 본인도 힘이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힘이 없어서 장갑차를 손으로 막지만 본인은 이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날고 긴다는 법 잘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들 모아놓고 우리가 봤을 때 이 계엄은 잘못된 건데 여기 우리 협력하지 맙시다. 역사의 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는 열었지만 우리는 지금 아무 결정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어야 당연히 맞겠죠. 이렇게 네. 했어야죠. 근데 뭐 계엄의 위법성 판단은 뭐 사후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나는 몰랐고 아주 비겁한 그게 철퇴가 내려져서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보인 비겁한 행동뿐 아니라 심지어는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에도 법무부 검찰과를 시켜가지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죄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보인 특히 윤석열식의 박성재의 진술 태도를 굉장히 꾸짖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박성재는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TV가 있는데 아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고 진술한 내용을 결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성재는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물음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지만 앞서 박성재가 보인 태도에 비추어 박성재가 진정하게 반성하거나 국민 국가의 피해 회복을 도우려고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진관의 판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진관 부장판사께서 말씀 지적하시는 대로 이 범행의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 처음부터 인정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은 이 계엄을 둘러싸가지고 뭐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사회 갈등이 훨씬 적어졌을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박성재 장관이 핵심이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가 돌이켜 보면 이건 명백히 잘못된 계엄이고 내란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가 이렇게 가담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랬으면은 그 집회 나와가지고 어쩌고 뭐 윤호긴 어쩌고 하는 사람들도 동력을 크게 상실했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놓고 재판까지도 공소사실 부인하고 계속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돼가지고 그렇게 양념처럼 쓱 이렇게 무슨 약 바르듯이 뭐 책임을 통감한다. 말만 뭐 책임 통감하면 그게 반성입니까?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 강소연 변호사 지적을 해줬지만은 검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1985년 11월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된 이래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근무해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박성재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이런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다라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못을 박으면서 양형으로 깎아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만이 지금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역할을 하고 있어 사실상. 이게 내란범에 대한 어떤 심판이 맞는 거고 지금 뭐 20년 했다가 구형 20년 하고 그다음에 25년 안 주잖아요. 그럼 또 20년 가면 또 깎입니다. 또 야금야금 깎여서 대법원 가면 한 3, 4년 나오겠죠. 그리고 또 정권 흔들리고 총선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사면해 준다고 그다음 정권 때 엎어놓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몇 년 안 살고 나와요. 네, 제가 뭐 모든 범죄에 엄벌주의가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벌주의가 옳지는 않지만 박성재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기억 안 난다. 난 안 했다. 모른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 다음 재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사람들이 위증 안 할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네, 근데 위증해도 되고 위증해봤자 밑죄야 범죄인데 누가 위증 안 해요? 위증하고 보지. 아닌 많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박성재 사례는 특히 아까 우리 구 기자님 말한 대로 그 마지막에 재판장에서 뭐 그때 무슨 마지막 그 최종 본인 이제 심경 말하니까 최후 변론할 때 울면서 뭐 진짜 우는 것도 좀 연기를 연습을 하고 오시든가. 그 전에 뻔뻔한 거 보세요. 악어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하신 것대로 어떤 판사는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한 것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맞아요. 깎아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덕수 총리, 예. 한도심에서 그랬죠. 예. 근데 어떤 사람, 이진관 부장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걸 가중 요소로 보죠. 오랫동안 공직 생활했는데 그걸 몰라 이 사람아. 더 나쁜 놈이야 너는. 더 나빠. 네.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계엄이 위법하다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국민들 보시기에 이진관 부장판사의 양형 판단이 지극히 타당하다. 네. 특히나 이제 뉴욕감찰관께서 첫 번째 증인으로 이 재판에 나가가지고 중요한 증언들을 네. 많이 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재판에서 결과가 잘 나올까라고 걱정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좀 특히나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저야 뭐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뭐 당연히 뭐 그런 예. 그 인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날 뭐 역시 이진관 부장이구나. 그렇죠. 이진관 부장의 제 예. 결과죠. 선고.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징역 23년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25년 선고한 것을 보면 역시 법조인이 그 누구보다도 그 위법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될 법조인이 그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이제 결과적으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에 엄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더 드러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점이 나올 것 같은데 예. 항소심에 가면은 항소심에서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징역 15년, 예.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 징역 9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25년이면 지난번 1심에서의 한덕수 총리보다 훨씬 더 많이 선고된 것인데 어이구 이게 만만한 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특히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 특히 그 국회에서도 다루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거짓말했던 거 몰아붙이셨던 모습이 굉장히 화제였었는데, 근데 이완규 전 처장은 또 공소기각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특검의 수사 범위를 일탈했다는 넘어섰다고 것 또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쁜 사람은 이완규인데. 그러게요.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법조인이신 뉴욕 감찰관님이 좀 예. 해주신다면서요? 그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민들 보기에 예.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다가 어떻게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내가 뭐 어떡하겠냐 이런 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좀 무책임한 걸 넘어서 가지고 뭐 사실을 숨기는 듯한 증언을 많이 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안 좋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좀 이건 특검에서도 항소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 예. 그 특검법 11호에 보면 물론 저 국회에서 좀 더 정교하게 음. 법을 만들었더라면 확실했겠지만 11호에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해석과 관련해서 그 이진관 부장이 그 해석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검법이 왜 제정됐느냐. 그리고 또 특검법이라는 게 그 윤석열과 그 사람 내란을 엄단하기 예. 위한 것이고 그 이완규 이 위증 부분은 약간 좀 그거와는 궤를 달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리고 공소기각이라는 거는 예. 뭐 어쨌든 제대로 재판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예. 나중에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치면 그때 나중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한번 앞으로 상급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런 걸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인방들이 내란이 예, 그때 사실상 해제된 후에 안가사인방. 안가에서 예. 모였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한선아 비서관이었던 것을. 그렇죠.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그 핸드폰을 다 바꿨는데 그랬죠. 거기서 특검이 됐건 검찰이 됐건 이게 수사를 안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안 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저도 수차 촉구를 했지만은 안 한 것을 가지고 특검 뭐 저런 법조인이 아니니까 잘 정확한 답변을 못 만주 들을 수 변호사시잖아요. 있지만은 그렇죠. 예. 네. 사실 피고인으로서의 경험이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아니, 더 많이 아세요. 우리가 감찰관 앞에서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면 안 아닙니다. 되잖아요. 제가 법사위에서 국감 받으면서 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지만 완전히 거의 예. 법조인 수준. 그럼요. 예. 예. 아무튼 저건 수사가 안 된 거예요. 수사가 안 된 거다. 예, 수사가 예. 안 됐기 예. 때문에 저는 이진관 부장이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도 지금 유감사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게요. 예. 예. 그걸 촉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민정수석이 지금 새롭게 지금 임명이 됐죠. 예, 아니 그때 당시 당시에 예. 김전 민정수석이 워낙 지적을 또 많이 하셨었어요. 예. 그때도. 네. 분명히 관계가 돼 있는데 예. 안 잡히고 있다고요. 그렇기 그러게요. 때문에 거기에서 저는 박성재, 김주원